솔직히 내 아들, 딸이 잘 나가면 꼭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기분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네, 오늘은 이맘때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불면 엄마들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영재원인데요. 2학기 시작하면 얼마 안 돼서 학교에서 알림이가 오는데요. 바로 대학 그 영재원 모집 요강이 옵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은 벌써부터 보낼 마음이 없었던 엄마들도 막 전화 돌리면서 어디를 보낼 거냐, 어디가 좋냐 이런 말을 많이 주고받곤 하는데요. 실상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엄마들끼리 벌써 학교를 보낸 것처럼 얘기하고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라서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보도 많지 않고 저희 아이가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첫째다 보니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영재원을 왜 가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아이가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도대체 영재원은 왜 가는 걸까요? 제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저랑 함께 뭔가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되게 분기별로, 1년에 한 분기별로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재원이란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들어가면은 정말 똑똑해질 것 같고 영재가 될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저 영재원에 한번 들여보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아들, 딸이 잘 나가면 꼭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속물 같은 마음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대 대학 영재원에 그 정보 분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요즘에는 선교육 후 선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달에서 두 달간 정도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중에 그 나온 과제들을 제출을 하면은 그 과제로 1차 선발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면접으로 2차 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보에 관련된 뭐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는 사고력 수학 푸는 것까지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해 놓은 거를 학습을 직접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육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1차는 통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차는 과제를 내면은 대부분 통과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집에서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서 줌으로 어, 틀어놓으니까 이제 수학 시험을 줌으로 보더라고요. 애들 모아놓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좋은 결과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차까지 도전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후에는 이제 교육청 영재원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는데요. 3학년 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입학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은 수학, 과학, 그다음에 정보, 뭐 나머지는 예술 분야까지 이렇게 다 쪼개져서 있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융합으로 과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융합으로 지원을 했고 거기에 통과를 해서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한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시험도 좀 늦게 봤었고 그리고 끝나는 시기는 좀 맞춰서 하는데 어쨌거나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 20분 혹은 30분까지 거의 한 3시간 30분 정도를 매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대학교 영재원 선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 지원도 해서 지금까지 쭉 다녀보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영재원을 왜 가야 되지? 했던 그 생각들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영재원은 똑똑한 애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평상시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주제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랑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신선한 자극을 얻으러 가는 거라서 한번 도전해 본다는 거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똑같이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도 거기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요. 그러면서 배워지는 건 학교에서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얻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려대나 아니면 교대에서 하는 그 선교육 후 선발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아이들한테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이들한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대학교 영재원과 교육청 영재원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로 대학교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3학년 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아니면 아이들마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 혼자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이해를 돕는데 제가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마지막 과제에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는데 그 시간이 2분 제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제를 다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가 스스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 아이의 수준에 이렇게 맞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교육청영재원을 아이가 다녀보니까 좀 다양한 주제인데 좀 가벼운 주제들로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게 아이들 호기심을 잘 건드리는 주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그 시간에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집에서는 할 숙제나 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또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다녔던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1년을 다 해보고 만약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 그때 교대 영재원처럼 뭐 교육만 받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안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면은 영재원을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거의 한 4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뭐 대학교 영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다가 왔다 갔다 왕복까지 하면은 거의 6시간은 토요일 아침부터 뭐 정오 조금 넘어서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 엄마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리고 대학교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이가 조금 느릿느릿한 편이긴 하지만 보통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일주일 정도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르는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일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원한다면은 도전을 하게 하겠지만은 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막 편집을 하면서 게임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다른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1년 동안 아이를 영재원을 보내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영재원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엄마 그 본인 욕심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뭐 수학을 좋아하든지 과학을 좋아하든지 등등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해야지 과제 수행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조금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육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교육들을 한번 체험해 본다 하시는 차원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재라는 단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를 꼭 저희 아이보다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이나 아니면 영재원에 처음 도전하시는 엄마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마마 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 요즘에 상담 시즌이잖아요. 상담을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바로 요 아래 영상, 초등 상담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요것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뭐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지금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 수업을 한 이틀 듣고서는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뭐 구도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지금 이게 잘 나오고 있는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교육 정보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아이 키우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갈게요. 안녕.